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람입니다. 유튜브에서 잡곡밥이 암과 치매를 유발한다는 내용 저도 봤는데요.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쌀의 비소라는 성분이 암과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인 건데요. 이 중금속인 비소는 쌀뿐만 아니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곡물에서 검출이 됩니다. 미국에서 수확한 가장 안전하다는 쌀의 비소 수치가 0.16인데 비해 우리나라 쌀은 0.06 수치만 검출되니 상당히 안전하고요. 대부분의 도전 과정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 과정이 적은 현미는 백미에 비해 무기비소가 2배가량 높은데요. 이 현미의 무기비소도 간단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찢듯이 여러 번 헹궈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현미를 물에 담궈 2시간 이상 불리면 영양 성분을 95% 이상 유지하면서 비소를 35%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영양소가 많아 잡곡밥을 많이 드시는데요. 유튜브에서 잡곡밥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는 일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데 마치 모든 사람이 잡곡밥을 먹으면 나쁜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잡곡밥은 바로 이런 분들이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흰 쌀밥에 비해 식이섬유가 많은 탓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잡곡의 식이섬유는 다소 거칠어 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소화력이 좋지 않은 분은 현미밥을 섭취한 후 소화장애나 부작용을 겪고 찰현미를 찾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찰현미는 소화는 잘 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당 함유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적합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미 섭취를 고집하신다면 소화가 편하고 영양소 흡수가 충분히 되기 위해 백미와 현미의 비율을 7대3으로 맞추어 밥을 짓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드셔도 소화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비율을 9대1 정도로 낮춰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의가 필요하신 분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현미와 같은 잡곡은 쌀밥에 비해 인 함량이 4배나 높고 검은 콩의 경우에는 칼륨의 함량이 쌀밥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은데요. 이럴 경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인과 칼륨이 잘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인산혈증이나 고칼륨혈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잡곡밥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미보다 잡곡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잡곡은 요산을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요산이 체내에 과다하게 쌓여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잠잠했던 통풍이 다시 재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곳곳에 각종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잡곡은 잘 먹으면 득이 되지만 자칫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당뇨가 걸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뇨에 도움이 되는데요. 잡곡밥에 있는 식이섬유가 영양소의 급격한 분배를 막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당뇨 관리에 탁월합니다. 이렇게 좋은 잡곡밥에 같이 넣어주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입니다. 소주는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맞지만 밥을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현미밥을 하실 때에는 효과가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을 도와 당뇨와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고요. 추가로 현미밥을 드시려는 분들 중 현미 특유의 딱딱하고 거친 식감 때문에 현미 드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주 같은 발효 알코올을 섞으면 현미의 딱딱한 식감도 부드러워져 먹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조리 중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밥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취기가 오를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주밥을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밥을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소주 한 잔 정도 넣어주시면 딱 적당합니다.
두 번째, 식초입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을 드신 후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밥뿐만 아니라 빵을 발사믹 식초에 찍어 드실 때도, 그리고 냉면에 식초를 쳐서 드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식초같이 강한 산이 들어가면 음식물이 위에서 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급하게 포도당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쌀을 불리는 단계에서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주시고 쌀을 불린 후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서 밥을 해주시면 당뇨에 좋은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징조가 있는 사람에게 커큐민 성분을 9개월간 복용하게 했더니 당뇨로 발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강황은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해 당뇨병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인 신장 손상도 예방을 해줍니다. 따라서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넣어주시는 것이 당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보통 쌀 한 컵당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강황을 넣어주시고 이때 후추도 같이 넣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흡수를 도울 수 있는 성분과 함께 드셔주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커큐민의 흡수를 돕는 성분이 바로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피페린은 그 자체로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좋기도 하지만 커큐민이 몸속으로 잘 흡수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후추와 강황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밥을 하실 때에는 후추를 강황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름입니다. 밥을 지을 때 기름 한 스푼을 넣으시면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쌀을 그냥 드시게 되면 쌀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어 당이 오르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이 된다면 전분과 기름의 지방산이 만나 저항성 전분 상태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일반 전분보다 저항성이 있어 소화도 더 오래 걸리고 포도당 흡수가 느려져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는데요. 단, 기름은 식물성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들기름, 참기름 등을 활용해서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밥을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티스푼 하나의 분량 정도로 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밥을 드실 때는 갓 지은 따뜻한 밥보다 충분히 식혀서 드시는 것이 당뇨에 좋은데요. 쌀알 속 탄수화물을 이루는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 말랑해지고, 이렇게 말랑해진 전분은 소화효소에 잘 반응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만큼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고 흡수가 되는 과정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르는 당은 치명적이므로 이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말랑해서 흡수가 잘 되는 전분을 저항성 전분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밥을 차갑게 만들어주면 저항성 전분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찬밥을 드시게 되면 소화와 흡수가 느리고 그만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분명 찬밥을 먹기 어렵다는 분들 있으시죠? 밥이 한번 저항성 전분 상태로 바뀌었다면 다시 열을 가해도 일반 전분 상태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차게 식혔던 밥을 다시 데워 드셔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데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잡곡밥은 드시는 분의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에 따라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